안녕하세요. 고양이 4마리를 키우는 깐깐한 양집사입니다. 저는 토스로 가계부를 쓰는데요. 카드값이 유독 많이 나오는 때가 있어요. 약간 많이 나올 때는 궁디팡팡 같은 캣페어에 가서 애들 물품 쓸어 담아 왔을 때가 그렇고요. 진짜 숨막히게 많이 나올 때는 애들 건강검진이나 진료 보느라고 동물병원에 다녀왔을 때예요. 그럴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지금은 그래도 내가 감당 가능한데 만약에 애들이 진짜 많이 아파서 치료비가 몇 천만 원이 나오면 나는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잠깐 마음이 슬퍼졌다가 다시 마음을 잡는 게요. 아프지 않게 미리미리 건강 관리하면서 키워야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을 잡아요. 고양이 건강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얘기할 게 참 많지만 그 중에서 모든 고양이에게 적용되는 건 스트레스 관리일 거예요. 사람도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고 하잖아요. 특히 고양이는 섬세한 아이들이라서 혹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아프지 않을까? 라는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애들 입양하고 6개월 동안 딱 뭐만 했냐면요. 제가 읽을 수 있는 고양이에 관한 책이랑 논문을 싹 다 읽었어요. 그 기간에 제가 읽은 책이랑 논문이 합쳐서 100편 정도 되는데요. 특히 스트레스에 관한 책은 읽고 나서 바로바로 애들한테 적용해봤어요. 하루 종일 읽고 적용하고 이것만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느 토요일이 됐어요. 윗집이 이사 나가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 전체가 엄청 시끄러운 거예요. 가구 옮기느라 위에선 계속 끼익끼익거리고 사람들 드나드느라 쿵쾅쿵쾅 거리고 계속 이러니까 저도 약간 신경이 날카로워지더라고요. 나도 이런데 고양이들은 얼마나 무서울까 걱정이 돼서 애들을 쓱 봤어요. 쓱 봤는데 정말 깜짝 놀랐던 게 애들이 약간 움찔 놀라는가 싶더니 한 5분 있다가 숨숨집에 막 들어가가지고 그냥 자기들끼리 그루밍 해주면서 잠들더라고요. 그때 딱 이 생각이 들었죠. 와, 우리 애들 웬만한 스트레스로는 아프진 않겠구나. 그리고 나서 저희 애들은 단 한 번도 스트레스 때문에 아픈 적이 없어요. 고양이를 너무나 사랑할 때 우리 집사들이 자주 하는 착각은 고양이가 싫어하는 걸 아예 겪지 않게 해주려는 거예요. 우리 고양이가 예민하니까 그런 예민해할 만한 상황을 아예 겪지 않게 해주면 고양이가 스트레스 안 받고 건강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원래 고양이 스트레스 관리의 기본은요. 싫어하는 걸 덜 싫어하도록 훈련하는 게 7이고요. 나머지를 3으로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고양이는 작은 상황에도 스트레스가 점점 심해질 거고요. 그러면 고양이 건강은 보장될 수가 없어요. 고양이가 싫어하니까 집에 사람도 초대 안 하고 청소기도 안 돌리고 고양이가 입이 까다로우니까 먹어주는 사료 찾느라 늘 노심초사하고 이렇게 하는 게 과연 고양이를 건강하게 하는 일일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렇지가 않잖아요. 오늘은 너무 겁이 많아서 조금만 놀라는 일이 생겨도 밥도 못 먹고 자꾸 숨는 고양이를 키우시는 집사님들, 그리고 아직 어린 고양이를 키우고 계시는데 스트레스에 강한 건강한 고양이로 키우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스트레스 받아서 아픈 고양이로 키우지 않는 4단계 방법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했어요. 우리 예민보스 고양이들의 스트레스를 낮춰주기 위해서 제가 썼던 제품들은 고정 댓글 링크에 넣어둘 테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다시 돌아가서 4단계 중에 첫 번째 1단계는 계획적 노출이에요. 제가 실제 했던 방법을 공유해 드릴게요.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 저는 표를 만들었어요. 고양이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스트레스 상황을 싹 다 적어놓고 매일매일 단계별로 노출을 시켜줬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진공청소기 소리, 헤어드라이기 소리, 박스 테이프 뜯는 소리, 이동장에 들어가는 거, 네카라 하는 거, 환묘복 입는 거, 발톱 깎는 거, 빗질, 목욕, 공사 소리, 남자 소리, 여자 소리, 아이 소리, 완전 애기 소리, 이런 식으로 목록을 만들어두고 매일 최소 1개씩 노출시켜줬어요. 처음에는 아주 약한 자극으로 시작을 했어요. 오늘이 청소기다 하면 일단 멀리서 잠깐만 이렇게 켜는 식으로요. 그리고 그날의 반응을 꼼꼼히 적어봤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긴장을 하는지, 회복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이런 것들이요. 2단계는 즐거운 경험과 연결하기입니다. 매일 기록하다 보니까 흥미로운 걸 발견을 했어요. 아이들마다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다 다르더라고요. 레미는 청소기 소리는 그래도 괜찮은데 드라이를 굉장히 무서워했고요. 솔라는 그 반대였어요. 그래서 각자에게 맞는 보상을 다르게 해줬어요. 드라이기 소리 무서워하는 레미한테는 드라이 하고 나서 진짜 레미가 제일 좋아하는 간식을 더 섬세하게 챙겨주고요. 낯선 사람을 좀 무서워했던 솔라한테는 손님이 오면 일부러 더 추를 먼저 챙겨주게 했어요. 특히 애들 어릴 때는 일부러 사람들을 잠깐씩이라도 초대해서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간식 먹는 경험을 하게 해주고요. 이런 훈련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어릴 때처럼 훈련 일지를 쓰면서 매일매일 챙겨서 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날은 거실에 이동장을 꺼내놔서 들어가게 해주고 또 어느 날은 네카라 훈련도 하고 그냥 그때 놀이처럼 해주고 있어요. 3단계는요. 안전지대 만들기예요. 우리가 스트레스에 익숙해지는 훈련을 계속해주지만 그래도 스트레스 받는 건 받는 거거든요. 고양이에게 자신만의 안전한 공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필요해요. 공간을 만들어주고 거기 들어가 있으면 일부러 내가 널 들어서 꺼내지 않겠다. 이런 규칙을 세웠어요. 진짜 스트레스 상황이 오면 이곳으로 피신해서 있다가 마음이 안정되면 자기 의지로 나오게 해주는 거죠. 저희 집은 저 신발장 위랑 소파 밑이 애들이 안전지대라고 느끼는 곳이에요. 그래서 더 편안하게 느끼라고 폭신한 것도 깔아주고 청소도 일부러 신경 써서 해주고 있어요. 4단계는 스트레스 완화 제품에 도움을 받는 거예요. 사실 사람도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고양이들도 어쩔 수 없이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종종 있어요. 이사할 때도 그렇고요. 동물병원 갈 때도 그렇죠. 그럴 땐 제품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아요. 먼저 이 제품은 고양이가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페로몬 유사체로 만들어졌어요. 콘센트에 꽂는 게 있고요. 뿌리는 게 있는데 이사를 하시거나 아니면 합사 준비했을 때는 이 공간이 이 페로몬으로 은은하게 채워지도록 콘센트에 꽂는 걸 쓰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건 정품을 쓰면 제가 써봤더니 이게 미국 제품이라서 전압이 안 맞아서 그런지 연기가 나고 잘 타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그러시면 순증기는 이제 호환이 되는 우리나라 거 쓰시면 되고 여기에 이제 꽂아가지고 이제 쓰시면 되는데요. 또 동물병원을 간다거나 집안이 약간 시끄러운 행사를 앞두고 있다. 예를 들어 이제 설 명절이나 추석 명절에 애들이 놀러 올 계획이다. 이러면요. 저는 이제 뿌리는 제품을 쓰는데 애들 담요나 캣타워 이렇게 쓱쓱 뿌려주면 애들이 훨씬 안정감 느끼는 게 보여요. 뿌리고 나서 한 15분 있다가 이제 애들이 올 수 있게 하면 되는데요. 참고로 고양이들 직접 뿌리시면 절대 안 되고요. 스크래치에 뿌리시면 더 이상 스크래치를 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크래치에 뿌리는 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우유 단백질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만든 영양제예요. 스트레스 상황에서 불안감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알약 채로 줘도 되고요. 알약 먹기를 힘들어하면 열어서 가루 형태로 밥에 섞어주셔도 돼요. 이것도 아까 제품이랑 같이 사용하시면 그래도 좀 아이들의 긴장 완화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저는. 두 제품은 고정 댓글 링크 안에 적어둘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고양이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예전에 한 구독자님이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집사님이 새로운 음식 먹을 때는 꼭 애들한테 먼저 냄새를 맡게 해주신대요. 이 냄새 맡아봐. 이런 냄새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냄새를 학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애들이 호기심은 계속 살아있는데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말썽을 피우지는 않더라. 라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정말 공감을 많이 했는데요. 고양이들이 참 똑똑한 동물이라서 상황들을 알려주면 배우고 또 적응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조금만 더 신경 써주면 아이들이 훨씬 행복하고 훨씬 스트레스를 덜 받으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이 고양이에게도 집사님에게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안녕.